여드름은 그냥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닙니다. 저는 여드름을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두렵게 만들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왜 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런 화장품들로 여드름이 다 사라졌다면 대한민국 피부과는 다 망했을 겁니다. 저는 코에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부사관 이중사님 보고 계신가요? 경남에 계실 텐데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 시민분들의 피부를 책임지는 창원 피부주치 전영주 원장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제 얼굴을 보시면 원장님 피부가 좋으시네요, 동안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 나이가 곧 40인데 나이에 비해 비교적 젊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화면 속 저와 과거의 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 또한 20대 시절 내내 지긋지긋한 여드름 때문에 정말 힘들고 우울한 날들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잠시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를 내려놓고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이 여드름으로 고통받았던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 고통을 해결해드리는 의사의 입장에서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로 올라온 여드름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고 사람들의 시선이 내 피부에 꽂히는 것 같아서 위축되는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드름에 대해서 그냥 가끔 올라오는 뾰루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드름은 그냥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닙니다. 저는 여드름을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두렵게 만들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흉터가 남을까 봐 함부로 짜지도 못하고 좋다는 화장품에 수백만 원을 써봐도 그때뿐이었던 그 막막함, 컨실러로 아무리 가려봐도 가려지지 않는 울퉁불퉁함에 좌절했던 수많은 아침들, 아마 남 얘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 앞에서 여드름을 짤까 말까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이 여드름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바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효과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리프팅이나 필러, 보톡스처럼 주름을 펴는 시술만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주름이 없어도 피부결 자체가 여드름 흉터로 울퉁불퉁하고 붉은기와 색소 침착으로 칙칙하다면 과연 그 얼굴이 건강하고 어려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피부 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은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만드는 게 기본이고,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의 첫걸음이자 모든 시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피부 건강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여드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도 그랬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화장품에 의존하십니다. 여드름 전용 스킨이나 여드름 전용 폼 클렌징, 수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왜 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런 화장품들로 여드름이 다 사라졌다면 대한민국 피부과는 다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피부 표면에만 작용합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더하고 또 각질을 정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이는 여드름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드름의 근본 원인은 피부 표면이 아닌 피부 속에 있습니다. 여드름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피부 깊은 곳에 있는 피지선의 과도한 활동과 그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피지선이라는 공장에서 피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그 기름이 모공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여드름균이 번식하고 결국 골마서 빵 터지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장품만으로는 이 피부 속 깊은 곳에 있는 피지 공장 자체를 멈추거나 그 활동성을 조절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과학에서의 여드름 치료는 바로 이 근본 원인인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거나 그 활동성을 근본적으로 줄여 여드름의 재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겉에 보이는 여드름을 없앤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뿌리를 다스리는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사용과 여드름 치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드름 치료에 대해 상담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들도 같이 명확히
넉넉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료를 받으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지지 않나요? 라는 걱정입니다. 네,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치료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숙련된 의사는 환자의 피부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그에 맞는 보습 관리나 다른 보조적인 처방을 통해서 피부의 유분 그리고 수분의 밸런스를 섬세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치료를 합니다. 무작정 건조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치료를 받아도 또 재발하던데요? 라는 좌절감입니다. 여드름은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아주 복잡한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의 치료로 완벽하게 박멸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재발하더라도 과거처럼 심하게 곪거나 번지지 않도록 피부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재발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압출하면 흉터 생긴다는데 그냥 둬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잘못된 방식의 셀프 압출은 분명 흉터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골마서 터지기 직전인 화농성 여드름을 그냥 방치하는 것 또한 피부 속에서 염증이 더 크게 번져서 깊은 흉터를 남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소독된 기구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배농하는 것은 오히려 흉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도 예전에 여드름 나셨을 때 스스로 이렇게 짜셨었나요? 네, 엄청 많이 짰어요. 짜면 거울에 착 튀고 그랬어요.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던가요, 원장님? 저는 코에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부사관 이중사님이 저한테 코뿔소라고 하셨어요. 되게 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코뿔소라고 항상 자주 놀리셨는데 이중사님 보고 계신가요? 경남에 계실 텐데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얼굴의 부위마다 또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가요? 사람마다 좀 다른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좁쌀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화농성 여드름처럼 크게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처럼 크게 나는 분들은 흉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 방치하면 공보 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 원장님은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많이 생기셨었나요, 그때?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다 났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여드름이 나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손에 꼽힐 정도로 없었는데 군대 가자마자 갑자기 피지가 폭발을 하고 얼굴도 갑자기 너무 건조해지고 여드름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첫 휴가를 나왔었는데 그때 친구를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거기는 약간 창원으로 치면은 정우상가 같은 만남의 광장인데 거기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친구를 멀리서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막 손 흔들면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친구가 그냥 본체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쳤어요. 직접 치니까 친구 하면서 이 피부 왜 이렇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도 제 그런 얼굴을 처음 봤었고 저는 제 피부가 그 정도인지 자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되돌리시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고 저는 사실 지금도 흉터 치료도 많이 받고 있고요. 여드름을 안 나게 만드는 데는 2,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약도 오랫동안 먹었고요. 약은 전 한 1년 정도 먹었고 치료도 거의 1년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좋아지시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또 치료를 하고 나니까 흉터가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흉터 치료도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흉터는. 그래서 여드름은 어릴 때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고 흉터가 많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절대 예전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흉터 치료를 하더라도 매끈한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흉터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흉터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치료를 한다면 여드름이 심해지는 거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꼭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재생 능력이 좋을 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제 과거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그때는 여드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그때 힘들었던 경험들이 지금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대하는데 정말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 특히 어린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보면 그 피부 뒤에 숨겨진 깊은 마음의 상처와 위축된 자신감 그리고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던 좌절의 시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보이더라고요.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절대로 3분짜리 짧은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점 때문에 가장 힘든지, 어떤 치료들을 받아보셨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여드름의 종류와 피부 타입, 생활 패턴에 맞춰서 장기적인 여드름 치료 계획과 제가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관리 루틴들에 대해서 1대1로 직접 설계해 드립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하셨던 관리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너무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런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풀면은 의료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직접 오시는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어디 병원 가셔야 하고 이런 얘기는 못 드리지만 시청자들이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셨을 때 핵심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이거 3개만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 여드름의 정확한 종류와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정확한 진단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환자분이 질문에 명확하고 자신 있게 설명해 주는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의 장기적인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며 각 치료 단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이나 부작용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관리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치료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려운 부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관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여드름 치료는 장기간의 치료이기 때문에 원장님과의 소통이 다른 치료들보다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어렵다거나 제대로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여드름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것입니다. 여드름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도움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과거의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드름 때문에 혼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아픈 마음,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로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그날까지 제가 진심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원 리프앤의원 전용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